면적 비율이고, 영정률 그러면 대지 면적이다 연면적 비율인데,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의 대지가 있습니다.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여기에 건축 면적이 20제곱미터 건축물이 있다. 건폐율 몇 프로요? 몇 프로? 생각해야지. 뭘 생각하면 20%지. 몇 프로입니까? 20%요. A동 건물이 있고 B동이 떠있어요. B동이 30이 있습니다. 이거 몇 프로요? 30%. A동, 자, A동, B동이 있다. 이건 몇 프로고? 20%고, 몇 프로고, 이것은 30%다. 이렇게 하나의 대지에 건물이 두 동 있으면 A동 건물은 건폐율 20%고 B동은 30%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이 대지 건폐율은 50%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까? 네, 이 50% 말하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의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인데, 건축물이 두 동 있으면 뭐라고요?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이다.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그래서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인데,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있으면 건축 면적 합계의 비율. 최대한 되는 국토계획법 규정을 따릅니다. 국토계획법. 그럼 국토계획법 중에 뭐라고 했는가 암기하죠. 56657, 9887, 777, 투투투, 4투투, 투투 해야 되고, 그 다음 다만이 중요해요. 이 법에서 그 기준을 완화, 강화 적용되면 이 법 규정이 한다. 즉, 이 법이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는 뜻이고요. 2번 영정률,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비율입니다.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 있으면 연면적 합계의 비율. 대지 면적에 대한 연면적, 두 동 이상 있다. 연면적 합계의 비율. 그걸 뭘 한다? 영정률. 영정률 최대한도는 국토계획법 규정을 따른다. 또 해야죠. 주거죠. 100, 150, 200, 200, 300, 500. 상업적이 1500, 1300, 1100, 900. 공업적이 300, 350, 400. 녹지 80, 100, 100. 관리 100, 80, 80. 농림자연환경 80, 80. 암기해야 되고 그 기준을 따르는데 다만이 중요해. 이 법에서 완화, 강화, 적용도 규정하면 그게 된다. 이 법이 완화할 수도 있고 강화할 수도 있다 이 뜻입니다. 3번 대지역. 그 다음에 읽어봐요. 대지역 읽어보라고. 분할 제한. 분할 제한이 분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렇게 하려야 문제를 풀어요. 대지 분할 제한. 분할할 수 없다. 분할할 수 없다. 1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법 내에서 조례가 정한 기준 미달하게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있다 없다 이게 시험 문제니까 분할할 수 없다.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숫자 암기는 기본이고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그 다음 2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기준을 못 미치게 줄 겁시다.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게 시험 문제예요.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이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있다냐 없다냐. 분할 제한이니까 분할할 수 없다에 없다. 그것만 알면 돼요. 넘겨보면 분할할 수 없다가 몇 가지 있습니까? 몇 가지? 세상에 번호를 써놨는데도 못 씁니까? 어떻게 6번까지 써놨는데 5가지 이런 말이 나오냐고. 차라리 6가지 그러던가. 몇 가지 있다고요? 많다지 무슨 또 6가지라고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내용 몰라도 괜찮으니까 몇 개 분할 금지사유 몇 개 있다고요? 많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분할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를 잡으라고 시험 문제가. 분할 금지사유가 아닌 것은 요즘 이런 문제 안 나와요. 요즘은 잘하면 지문 하나 나올까 말까요? 몇 년 가면 지문 하나 나올까 말까?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건폐율이 위반되게 분할할 수 있다. X.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도로와 대지 관계 위반되게 분할할 수 없다. O. 분할할 수 없다. 없다. 그거를 보라고. 사유를 보려고 하지 말고. 있지도 않는 사유 써가지고 물어보지 않으니까. 그럼 밑에 점 찍고 대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제외한 분은 X 그랬죠. 이거 뭐냐 그러면 옛날에는 건축법이 12문제, 옛날에는 건축법이 12문제, 건축법 최고 강했다고 옛날에는. 국회법 저리 가라고 옛날에는. 그때 당시에는 한 문제 나왔다고.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금지 사유다 아닌 것은. 그러면 답이 뭐라고? 대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제외하는 분할. 한 문제 나오면 답이 뭐라고? 대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제외하는 분할. 그런 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딱 또 암기하고 시험 보러 갑니다. 나오기만 나와라. 한 문제 나오면 답은 뭐다? 대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제외하는 분할이다. 딱 암기하고 시험 보러 갔더니 한 문제 딱 나왔어요. 건축 있는 대지 분할 금지 사유 아닌 것은 대지의 효용을 저하시키는 분할. 뭐야 이것도 합리적인 이용을 저한다는데 효용을 저한다.
그 말이 그 말이라고, 그 말이 그 말. 기껏 해봤자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거 사유 암기 모두 괜찮으니까 분할 금지 사유 몇 개 있다? 많다. 하나 툭 던지면 있는 것을 놓고 물어본다. 근데 우리가 필요한 것은 분할할 수 없다다, 없다다.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3절 건축물 높이자입니다. 높이자 1번 높이. 건축물 높이는 체크합시다.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땅 바닥에서 건물 꼭대기까지. 좀 품위있게 말하면 지표면에서 건축물의 상단까지. 13회 시험에 지문 딱 한 번 나왔어요. 중요하지도 않아요. 딱 거기까지만. 두 번째 층고. 윗면에서 윗면까지. 윗면에서 윗면까지. 방 바닥우체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우체 윗면까지. 3번 층수 중요합니다. 층수는 곧잘 나와요. 첫 번째 지하층 제외. 층 구분이 불명확한 몇 메타? 4m마다 한 층. 위치에 따라 층수가 달려보이면 제일 많은 층. 승강기타 계단탑 탑 나오면 탑 부분의 면적이 승강기타 계단탑 탑 나오면 제외 그러면 안 되고 여봐 여기 좀 보세요. 자, 여기 몇 층입니까? 4층입니다. 탑이 있습니다. 탑. B쪽 튀어나왔으니까 탑이지. 탑 부분의 면적은 탑 부분의 면적은 바닥 면적의 포함이나 제외다. 무조건 제외. 바닥면 제외. 층수는 생각 계산해야지. 층수는 계산. 바닥 면적에 포함하지 않지만 층수는 계산하는겨. 층수 계산. 자, 이 면적이 무슨 면적이요? 건축 면적. 이건 무슨 면적이요? 탑 부분의 투영 면적, 수평 투영 면적. 건축 면적이 얼마냐? 100이다. 탑은 얼마냐? 10이다. 층수에 포함할까 말까? 그러면 탑 부분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다. 8분의 1 이하면 제외. 8분의 1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제외. 층수 산정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지하층 제외. 층 구분이 불명확 4m만 한 층. 위치에 따라 층수 달리버린다. 제일 많은 층. 승강기타 계단탑 탑 나면 탑 부분의 수평 투영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2 이하면 제외. 그리고 밑에 이제 층수 나왔죠. 층수. 뭘 주고? 용적률 주고 건표를 주고 층수 계산하시오. 1초면 끝납니다. 뭐를 나온다? 용적률을 건표로 나누면 층수다. 그 밑에 당구장 중요표시하고 중요표시. 건표를 최대한 대로 건축하면 체크합시다. 각 층 바닥 면적가 동일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된다. 각 층 바닥 면적이 똑같다. 그래야 층수가 나오지. 각 층 바닥 면적이 똑같다. 그 말이 없으면 층수 계산이 안 된다고. 그 말이 있어야 이게 성립은 이게 성립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각 층 바닥 면적이 똑같다. 그 말이 있어야만 이게 성립을 합니다. 좀부터 문제 풀어보면 말해요. 2번 건축물 높이자입니다. 높이자. 첫 번째 가로경. 가로구역. 도로로 둘러싼 하나의 구역은 뭐라고? 가로구역. 여기는 50m, 여기는 70m, 여기는 80m. 하나하나 블럭을 다니는 높이자는 이게 가로구역 단위 높이자입니다. 자, 1번 화학건자는 가로구역 단위로 대링에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지정 공고할 수 있다. 1번은 OX가 아니고 그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험 문제는 잘 나와요. 근데 OX가 아니고 그 제도가 있냐 없냐? 있다.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단위로 높이 지정 공고할 수 있다. 2번 최고 높이 지정. 자, 봐봐요. 여기 70m 할 때 허가권자 지금 혼자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심의 좀 할까요? 심의는 상식이지. 뭐 한다고 심의하지. 근데 이 심의제는 뭐가 있냐? 의견 청취 있다. 주민의 의견 청취하고 심의 거쳐서 지정한다. 2번 아직 안 나왔지만 혹시 모르니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 공고하기 할 때는 어쩐다? 주민의 의견 듣고 건축의 심의 거쳐가지고 지정하고 공고한다. 3번은 나왔다 그러면 답으로 잘 나와요. 3번은 특자지 특자도 시군구청장이 건축물의 용도 형태에 따라 높이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이게 지금 몇 메타인데? 50m인데. 자, 50m입니다. 근데 있잖아요. 아파트는 40m까지만 하세요. 업무용은 30m만 하세요. 판매용은 20m만 하세요. 용도 형태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없다니까. 다르게 정할 수 있다. 4번 가로격 최고 높이를 완화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대지들은 심의 거쳐서 완화할 수 있다. 4번은 아직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질문이요. 자, 이 블록은 몇 메타다? 80m인데 여기는 자 심의를 거쳐서 90m로 완화해주자.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럴 수도 있다. 5번 작년 시험에 나오니까 아무도 모르대요. 특별광역시장이 도시 관리에 필요하면 가로표 높이를 특별시 광역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이게 한정 쓸 내용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뭐라 썼냐? 시장 군수는
가로격 최고 높이를 시, 군, 조를 정할 수 있다. 내용이 밋밋하잖아요, 내용이. 봐봐요. 시장군수가 도시관리에서 필요하면 가로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 군, 조를 정할 수 있다. 부드러워요, 거칠어요? 지문이 부드러워요, 거칠거칠해요? 부드럽죠. 그럼 대충 넘어가거든요. 오 그러고. 근데 거기서 함정 쓰더란 얘기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에.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원주시장 안 된다는 얘기요. 행성군수 안 된다는 얘기요. 누구만? 특별시장하고 광역시장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조례로 높이를 정할 수 있다. 그게 먼저 나오는 가로격인데 첫 번째, 허가권자는 가로격 단위로 대링에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높이 지정 공부할 수 있다. 잘 나옴. 근데 너는 나오면 언제나 맞았다. 두 번째, 같은 가로격 안에서 용도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잘 나오고 걔는 주로 나오면 답이 되고 할 수 있다 없다니까. 세 번째, 특별시 광역시장이 특별시 광역시 조례를 정할 수 있다. 두 번 나왔는데 한 번은 그냥 나오고 한 번은 답되고 나머지 애들 아직까지 안 나왔고. 2번 1조 등 확보 높이자입니다. 1조 등 확보 높이자. 1조 등 확보 높이자는 틀을 좀 잘 세우랬죠. 틀을. 1조 확보 높이자는 전국에서 전국 우리가 전국 그러면 어디가 전국이요? 첫 번째 도, 두 번째 관, 세 번째 농, 네 번째 자. 도관농자가 전국입니다. 전국. 도는 다시 뭐예요? 도는 다시 추는 다시 뭐고? 전용주거, 두 번째 일반주거, 세 번째 준주거, 상 그러면 중심상업, 일반상업, 유통상업, 그리고 근린상업, 무슨 공업? 전용거, 일반고, 준공. 무슨 녹지? 보존녹지, 생산지, 자연녹지. 이게 뭡니까? 전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때 건축물 종류 몇 가지요? 29가지. 자, 지금부터 전국에다가 29가지 건물을 건축할 때 1조 햇빛 보기에서 높이 제한을 받냐 안 받냐. 그러면 첫 번째,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축물은 1조 앞으로 높이 제한 적용받는다. 전용주거 일반주거 안에 있는 모든 건물 1조 높이 제한받는다. 두 번째, 그러면 전용주거 일반주거 뺀 나머지 준주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자연환경 보전 등에 1조 적용 받냐 안 받냐. 1조 적용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면 뭐라고 말합니까? 29가지 중에서 뭐만 받는다? 공동주택만 받는다. 이 틀을 먼저 잘 사와야 돼. 이 틀. 1조 앞으로 높이자는 전용주거 일반주거에는 모든 건물이 1조 적용받고 전용주거 일반주거 아닌 즉 뭐만? 공동주택만 받는다. 근데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도 안 받는다. 대부분 답은 이게 나와요.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공동주택이든가 말든가 1조 적용 안 한다. 이 틀을 잘 잡아놓고 전용주거, 일반주거 아닌 모든 건축물은 원칙 예외 나갑니다. 원칙. 전용주거, 일반주거 아닌 모든 건축물 원칙 북입니까? 남입니까? 정북 방향에 따른 인접도의 경계선부터 대리인이 정하는 범위에서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띄워서 하이한다. 정북 어쩐다고요? 하이한다. 정북 하이한다. 대링 뭡니까? 대링 뭡니까? 대령은 높이 9m 이하면 인접도의 경계선 몇 m 이상? 1.5 이상. 높이 9m 초과하면 건물 높이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자, 지금 이게 지금 자 여기에 1번 필지, 여기에 2번 필지, 여기에 3번 필지. 1번, 2번, 3번 필지가 있는데 자 2번 필지에서 딱 봤을 때 2번 필지에 이렇게 건축했어요. 건축했는데 이쪽이 3번 쪽이 북이고 1번 쪽이 남이다 이러면 햇빛 보기 한창이 남을 갔을까요? 북을 갔을까요? 당연히 남향 이렇게 갔겠죠. 여기에 햇빛 보기 한창이 이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필지가 있는데 1번 필지의 건물을 넓게 지금 햇빛 볼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떻게 해야 얘가 햇빛 볼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를 기준 잡아가지고 9m 기준 잡아가지고 9m 이하냐, 9m 초과냐, 9m 이하다. 자, 이 선이 무슨 선이요? 인접대지 경계선. 1번에서 봤을 때, 1번에서 본 여기가 무슨 쪽이요? 북쪽 방향에 따른 인접 경계선 거리 제한다. 이렇게 거리 제한한다. 북쪽으로 뭐 한다? 거리 제한한다. 어떻게 제한할 건데? 9m 이하 되는 부분은 북쪽으로 얼마를 띄우고? 1.5m를 띄우고, 9m 넘어가면 얼마 띄워라? 2분의 1. 나는 여기에다 14m 할 거는 14m. 14m면 쫙 얼마를 띄우라고? 7m를 띄우라고.
20m 할 건데, 그래 20m 하면 너는 얼마 뛰어? 그러면 이렇게 10m. 그럼 건축물이 갈수록 이렇게 쫙 경사지고 올라가니까 건축물이 이렇게 생기니까 해가 이렇게 비스듬히 들어오는데 지장이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이거 뭐라고요? 대령. 9m 이하는 1.5, 9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 띄운다. 이게 대령입니다. 그래서 전형주가 일반주가 아닌 모든 건축물은 정복방향에 따른 인접대의 경계선 등 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조례가 정하는 그 이상 띄워 하이한다. 문제 포인트는 정복 그러면 하이한다고. 숫자를 물어보면 어떻게 해라 어떻게. 9m 이하면 1.5 이상 띄우고 9m 초과하면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띄운다. 저까지는 잘 나오니까 딱 접어놓고 그 다음 넘겨보면 180페이지 위에 박스 필요하지 않고 2번 예외. 다음의 건축물은 정남 그죠? 정남 방향 인접대 경계선부터 원칙적인 범위 내에서 특자지 특가도 시공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다. 정남 할 수 있다. 정남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정남 할 수 있다가 나오려면 조건이 반드시 있어요. 조건이. 자, 하나, 둘, 셋. 하나. 1번부터 6번까지 읽어보고 뭐가 나왔습니까?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 대지에서 그 전부 다 공통점이 뭡니까? 그렇죠. 개발 예정. 앞으로 여기는 전부 다 개발하려고 예정돼 있는 지역. 개발이 예정된 지역. 두 번째, 정북 방향에 뭐가 있다고요? 네. 두 번째는 정북 방향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했다. 세 번째, 정북 방향에 대지 소유자와 뭐 했다? 합의를 했다. 이름만 있었을 때. 개발이 예정된 지역은 그 말 딱 정남 방향 띄워서 할 수 있다. 정북 방향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는 정남 띄워 할 수 있다. 북쪽 대지 소유자 합의했다. 정남 띄워 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을 때 정남이 나와야 돼요. 그냥 정남 나오면 안 돼요. 정북 그러면 띄워해야 된다. 정남 이렇게 안 나온다고. 말을 붙인다고. 북쪽 방향에 개발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대지는 그러면 정남 띄워 할 수 있다. 북쪽 대지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는 정남 띄워 할 수 있다. 도시개발구역에서는 정남 띄워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 가로 안의 질문 중입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제외다. 주로 그게 답입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 제외. 그게 대부분 답이에요. 그거를 잘 잡아놓고. 공동주택에서 가장 중요한 그겁니다. 중심상업, 일반상업은 어쩐다? 일조 적용 안 한다. 중심상업, 일반상업 일조 적용 안 한다. 공동의 높이는 이 1규정 적합하는 것 외에 대령이 정하는 높이가 된다. 첫 번째, 인접대지 경계선 방향으로 체크합시다. 채공을 위한 창문을 두는 경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 채공을 위한 창문을 두는 경우. 두 번째, 하나의 대지에 2동 이상 건축하는 경우. 먼저 1번, 채공을 위한 창문입니다. 채공을 위한 창문, 채광창. A, 건축물, 기술사 제외, 각 부분 높이는 그 부분부터 채공을 위한 창문되어 있는 벽, 제각부의 인접 경계선 수평을 체크합시다. 2배, 체크요. 근린상 준주가 4배. 이해할 것. 이번 채공을 위한 창문도 있는 벽면 직각방향 인접대 경계선 수평거리가 체크합시다. 1m 이상 1m 체크하고 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상 체크합시다. 다세대는 적용하지 않는다. 1m 다세대 적용하지 않는다. 설명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설명하면 자 해가지고 자기가 1번 필지가 있다. 여기에 2번 필지가 있다. 여기에 3번 필지가 있다. 뭐 한다? 공동주택 한다. 공동주택에 뭐가 있죠? 아파트, 연립, 다세대, 기숙사. 지금부터 하는 이 제도는 기숙사는 쓰지 않습니다. 2번 필지에다 이렇게 공동주택을 건축했습니다. 이랬을 때 공동주택의 높이는 몇 메타까지 갑니까? 몇 메타까지 할까요? 그러면 채광창, 햇빛 보기 위한 창이 1쪽을 받냐? 3쪽을 받냐? 햇빛 보기 위한 창이 베란다가 이렇게 1번을 받냐? 1번. 그럼 햇빛 보기 위한 창이 어느 쪽을 보고 있다? 1번 필지 쪽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 선이 무슨 선이요? 무슨 선? 인접대지 경계선. 자, 이제 건축물 높이는 채광창이 있는 벽, 직각 방향에 따라 인접대 경계선까지 띄우는 거리. 얼마 띄울래? 띄우는 거리의 몇 배다? 2배 이하다. 띄우는 거리의 2배 이하. 얼마 띄웠대요? 5m 띄웠는데 몇 m라고? 10m. 근데 2번 필지가 있는 이 지역에 준주거나 근린상을 보면 2배가 아니고 4배 이하. 4배 이하. 근데 이 건축물이 다세대예요. 다세대는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채광창까지 1m 이상으로서
절에가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면 2배, 4배 안 써도 좋다 이 얘기입니다. 채광창이 있는 벽, 직각방향에 따라 인접대 경계선 수평 거리의 몇 배다? 2배 이하. 근린상업 준주거 4배 이하. 다세대 1m 이상이면 적용 안 한다. 채광창 2배, 근린상업 준주거 4배, 다세대 1m. 이제 줄이는 거예요. 채광창 2배, 근린상업 준주거 4배, 다세대 1m. 그 다음 2번 이제 하나의 대지의 2동 이상. 하나의 대지의 2동 이상. 절대 안 중요해요. 절대 안 중요해요. 따라 쓰지 말아요. 자, 여기에 지금 101동 아파트 단지, 102동 아파트 단지, 하나의 대지에 2동이 있으려면 아파트 단지요. 1, 2, 3, 4동이죠. 1, 2, 3, 4. 햇빛 보자. 몇 동이 좀 햇빛 보면 지장받아요? 1, 2, 3, 4 중에서 햇빛 볼 때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성은? 몇 동? 네, 2동. 왜 2동이 지장 봐요? 1동이 높으면 얘는 앞에 가리는 게 없잖아요. 얘는 있잖아요. 얘가 있잖아요. 1동이 높으면 2동이 햇빛 볼 수 없다고. 그러니까 1동이 높으면 2동에서 1동 쫓아와서 낮춰라 라고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1동 주민이 뭐라 그랬어요? 너는 1, 2도 모르냐? 1, 2도? 1이 먼저냐? 2가 먼저냐? 1이 먼저지. 내가 높으면 네가 가야지. 멀리 가야지. 얼마만큼? 해 보일 만큼. 얼마만큼 얘가 물러나야 해가 보이냐는 얘기예요. 채광창이 있는 벽, 직각ben 건물 높이, 이 건물 높이에 몇 배를 띄운다? 0.5배 띄우면 너 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보고 높다 하지 말고 네가 멀리 가라고. 얼마 가라고? 0.5배. 채광창이 없는 벽과 측벽이 마주보면 몇 메타 띄우고? 8m. 채광창이 없는 측벽 마주보면 8m. 측벽 마주보면 몇 메타? 4m 띄웁니다. 하나의 대지에 2동이 있는 동과 동 사이 거리에서 높이를 받습니다. 0.5배 8m, 4m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의 대지에 2동이 있으면 동과 동 사이에서 거리 제한 받는다. 이런 제도를 중심상업, 일반상업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렇게 문제 나와요. 이런 숫자는 나오지도 않아요. 자, 3번입니다. 3번.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절에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확보 높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함정 3개요. 지금부터 문제입니다. OX 판단의 판단. 3층 이하로서 11m 이하인 건축물은 절에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적용하지 않는다. X. 2층 이하 또는 8m 이하인 건축물은 절에가 정하는 바에 따라 1조 적용하지 않는다. 2층 이하 또는 8m 이하인 건축물은 OX, X지. 다시 2층 이하로서 8m 이하인 건축물은 절에가 정하는 바에 1조 확보 높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5는 뭐가 옵니까? 좀 잘 봐요. 좀 적용하지 않는다. OX, X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함정이 3개 있다고. 3개. 이미 뭐가 함정 다 정해져 있고 알려주고 그거 연습해서 가서 못 푼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숫자 바꾼다. 두 번째 러스를 갖다 또는 바꾼다. 세 번째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를 안 한다로 바꾼다. 함정은 3군데다. 3번 용적률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용적률에 의해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용적률이 건폐율과 결합해가지고 높이 제한할 수가 있다고. 또 높이는 고도지구에 의해서 제한을 받습니다. 고도지구 높이 제한을 한다? 도시관리계. 고도리. 최고 고도지구는 최고 한도 넘어가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넘지 마라. 뭐 금지? 초과 금지. 최저고도지구는 넘지 마라, 내려가지 마라. 최저한데 미달 금지. 어디가 높게 건축한다? 최저. 그 다음에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특별 건축구역. 느낌이 명칭이 특별 건축구역이면 뭔가 특별한 건물이 좀 나올 것 같지 않나요? 명칭 자체가 특별 건축구역. 특별 건축구역은 뭐냐 그러면 봐요. 자, 특별 건축구역이란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자, 혁신도시 저런 데가 특별 건축구역, 혁신도시 저런 데가. 이게 이렇게 저는 나름대로 데이지 모양새를 똑같이 그렸다고 그랬는데 똑같아 보입니까? 똑같이 그렸다니까 지금. 크기도 똑같이 그렸는데 크기도 똑같아 보입니까? 똑같아 보이죠. 그러면 자, 모양도 똑같고 크기도 똑같은 상태에서
우리나라 땅 주인들에게 건물 지으려면 될 수 있으면 크게 지어요, 작게 지어요? 크게, 최대한 크게, 최대한 크게, 법에 저축만 최대한 크게. 자, 현재 있는 법을 적용해서 건물을 최고 크게 지으라 그러면 대지 면적이 똑같고 모양새가 똑같으면 건물의 모양새가 똑같이 전부 다 똑같이 나올까요? 전부 다 다르게 나올까요? 똑같은 크기의 대지에다, 똑같은 형태의 대지에다 현재 있는 법을 갖다가 있는 대로 다 써가지고 제일 크게 지어라 그러면 건물이 똑같이 나와요? 전부 다 다르게 나와요? 똑같이 어떻게 나와요? 사각, 반듯하게. 이 땅 자체가 사각이니까 최고 많이 지으려면 사각, 여기도 사각, 여기도 이렇게 사각. 그러니까 도시가 있다 그러면 사각형 건물 딱 이렇게 지어놔야 이렇게 선각, 각 그잖아요. 군대는 선각각.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지.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 이렇게 흐트림이 없이 보기가 딱 질서청이라 좋아한데 안 좋나요? 여태까지 우리는 이렇게만 이렇게 또 사각 지으니까 새로운 공법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까? 안 나와요.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안 나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건물도 지어보자. 이런 건물도. 또 세종시 가면 이런 건물이 많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건물이 무슨 시소 타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세종시 국립도서관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건물도 지어보자고. 여기 앉아서 독서하면 이것보다 훨씬 잘 된다고, 얘가. 그러니까, 뭔가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이런 형태의 건물이 나라 새로운 공법이 나와요. 기술이 향상이 된다니까. 근데 이런 건물을 지으려면, 이 법을 그대로 적용하면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뭐라 하냐. 법의 일부를 적용하지 맙시다. 그러면 폐지합시다. 또는 완화해 줍시다. 또는 200 이상 되는 대지에 건축하면 뭐 심어라? 나무 심어라. 나무. 근데 여기에다 통째로 공원 만들고 나머지에다 나무 심지 마라. 2개에다가 공원 만들고 어쩐다? 나머지 전부 다 나무 안 심는다. 또 건축하면은 반드시 뭐 만들어야죠? 주차장 만드는데 아예 이 2개에다가 우리가 주차장 할 때니까 나머지 건물은 주차장 파지 마라. 전부 다 같이 쓴다고, 같이. 이렇게 해서 개별 건물에 쓰는 것 갖다가 통합 적용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지역을 별도로 지정합니다. 뭐라고? 특별건축구역. 그래서 만드는 게 특별건축구역. 뭔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경관 만들고 건축 수준 향상시키고 건축 관련 제도 개선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법의 일부를 쓰지 말자. 일부를 완화하자. 일부 통합하자. 그래서 특별히 지정한 지역을 뭘 한다? 특별건축구역이다. 시작합니다. 182페이지. 맨 위에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을 통해서 새로운 형태의 도시공간을 만들고 건설 기준 수준을 향상시키고 건축 관련 제도 개선합시다. 그러기 위해서 이 법들은 관계 법령의 일부 규정을 1번 폐지하자, 쓰지 말자, 2번 완화하자, 3번 통합 정의하자. 그러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한 게 특별 건축구역인데 지정 가능 지역은 1번 지정 가능 지역 어디라고?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기업, 택지개발, 정비기업, 도시개발 등등등 뭡니까? 개발이 예정된 지역. 이거 이해해야 돼, 이해. 지정이 불가능한 지역은 개발정격, 자연공원, 접도격, 보존산지 뭡니까? 개발이 금지된 지역. 간단해요. 지정 절차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1번 중행장, 시도는 국장한테, 시군구는 시도한테 특별건축의 지정 신청할 수 있다. 이 특별건축의 지정권자가 누구라고? 국장도 있고 누구도 있다. 국장도 있고 시도도 있다. 그러니까 중행장이나 시도가 지정하고 싶으면 국장한테 신청. 시군구가 필요하면 누구한테? 시도한테. 그러면 아니 이게 지금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얼핏 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가 왜 얘가 신청을 하는데 왜 얘가 이렇게 신청할까? 본인이 직접 하면 되지. 시군구는 어쩐다? 시군구는 이렇게 신청하고 왜 그러냐 그러면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데가 있고 이게 섹터가 달라요. 섹터가 다르니까 얘가 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지정하고 싶으면 얘도 신청해야 된다. 지금 이런 얘기요. 그래서 중행장과 시도는 국장한테 신청하고 시군구는 시도한테 신청하고 2번 박스 밑에 2번 국장 시도는 신청이 없도록 필요하면 직접 지정할 수 있고 3번은 좀 조심하고 국장 시도는 신청받았으면 며칠 내에 심의한다? 30일. 그 날짜는 잡아야 돼. 30일 내에 심의합니다. 4번 특별건축의 지정, 변경 지정하면 도시관리계 결정된 것을 본다. 얘기 봅시다. 여기. 특별건축 지정하니까 공원 결정됐고
주차장 결정됐고, 뭐가 결정됐고? 기반시설. 도시관리계 결정. 특별건축격 지정하면 뭐가 결정됐다? 도시관리 결정됐다. 단,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이 지정되거나 변경 지정되지는 않는다. 특별건축의 지정, 변경 지정하면 도시관리계 결정이 있는 것보다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해제 사유입니다. 국장시도가 지정했다. 해제한다. 해제. 다음 해당하면 전부일부 해제할 수 있다. 원래 해제는 끝맺으면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원래는 하이한다 할 수 있다. 원래는 하이한다 할 수 있다. 끝까지 우기네. 끝까지. 해제 축소는 끝맺으면 뭐라고 원칙이. 하이한다니까. 끝까지 우겨. 하이한다. 안 배웠나요 그거? 지정은 끝맺으면 뭐라고? 할 수 있다. 해제 축소는 하이한다. 근데 뭐가 나왔어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경 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해제 축소는 끝맺으면 뭐라고? 하이한다. 할 수 있다. 하이한다. 근데 특별 건축격 해제는 여기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지정 신청규 해제 요청하면 뭐 당연히 해제해야지. 두 번째, 거지 부정하면 지정받았다. 이거 지정받으면 특혜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정받으면. 그러니까 부정하게 지정받을 수 있다고. 그럼 해제. 세 번째, 암기합시다. 5년 내 지정 목적에 적합한 건축물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요. 네 번째, 특별건축의 지정 요건을 위반했는데 시정이 불가능하면 해제할 수 있다. 3번만 딱 잡아요. 3번만. 5년 내 착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제할 수 있다. 옆에 이제 법 적용 배제입니다. 얘입니다. 얘. 건축법 일부 어쩝시다. 쓰지 맙시다. 배제. 뭘 배제하냐? 대의제한의 적용. 건별. 대의제한의 공지. 높이자. 1초 합본 높이자는 적용하지 않는다. 5개 있네. 대의제한의 적용. 건별. 대의제한의 공지. 높이자. 1초 합본 높이자. 5가지를 적용하지 않는다. 배제되는 내용이다. 아닌 것은 거기를 드시고 또 버틴 거 봐. 어제 빨래는 했나요? 빨래 했어요? 옆에 빨래 했어요? 근데 살림 안 해요? 했어요? 네, 저긴 했답니다. 그 빨래 어쨌어요? 건조대에 넣었답니다. 세상에 이 정도는 나중에 빨래 했나요? 아니요. 했나요? 아니요. 그럼 빨래 누가 신랑이에요 그러면? 오, 괜찮겠네. 그래서 적용 배제 그러면 빨리 뭐라고? 건조대 높이. 내가 그쪽 집안에 무슨 관심이 있겠어? 그쪽 집에다가. 빨리 눈치채고 뭐 해야지? 건조대 높이 해야지. 건별, 적용, 대를 주면 대가 뭐예요? 대의제한의 공지. 높이자, 1조 합본 높이자. 두 번째, 일부 규정 적용 안 하죠. 자, 특별 건축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건축물 피난시설비 용도 제한 등 건축물의 내화구조 방화지 간의 건축물 내음마감지로 지하층, 설비, 승강기 등등등 몇 개 있어요? 많죠. 이러이런 규정에 해당할 때 해당 규정에 요구하는 규정 성능 등을 줄 것이다.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 줄 거네요.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건축인회가 인정하면 전부 일부 완화할 수 있다. 지금 우리 건물에 승강기 몇 대 있어요? 우리 건물에 승강기 몇 대 있습니까? 우리만 수업 듣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다 듣는다고. 몇 대 있어요? 7대. 우리 건물 승강기가 7대가 있는데, 자, 이 지역이 특별 건축격이고, 우리 건물이 특례 적용을 받는 건물이에요. 그러면 원래 법적으로 몇 개 해야 되는데? 7대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다 쫙 해가지고, 뭐를 설치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 설치해가지고, 에스컬레이터가 승강기를 대신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7대 하지 말고 2대만 해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완화요. 다른 방법으로 대신이 가능할 때 완화할 수 있다. 세 번째, 통합 적용은 특별 건축에서 다음 관계법령 규정에 대해서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특별 건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합 적용할 수 있다. 미술작품 설치, 부설 주차장 설치, 공원 설치, 눈치가 있나 없나 봅시다. 고개를 드시오. 너 끝까지 갈 거야. 오늘 머리 잘하고 왔는데. 그래서 지각했네, 이 머리 하이라고. 어디서 했어요? 그러면 또 신랑이 했다 말을 못할 것이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미장원입니다. 미장원.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암기해야 돼, 암기. 이해한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거. 미장원.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이거 아닙니까? 특별건축이 지정하는 목적이 이거 아닙니까? 법의 일부 쓰지 말자. 일부 완화하자. 통합 적용하자. 일부 쓰지 말자 뭐라고? 건조대 높이. 완화하자. 다른 방법 대신이 가능할 때. 통합 적용하자. 미장원. 그렇게 잡아놓고요. 그 다음 이제 2번 건축협정이라는 단어가 있고 넘기면은 결합건축이 있는데 자 한번 생각해봐 생각. 이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협정 이 말하고 결합 이 말하고 어느 게 느낌이 좀 커배요? 협정 체결한다 이 말하고 결합한다 이 말하고 느낌이 자, 협정을 맺는다 이 말하고 결합한다 이 말하고 얘가 컵입니까? 느낌이 얘가 컵이죠 컵이죠. 그 정도 말하면 됐어요. 그 정도 말하면 협정이 큰 거고 결합이 작은 거요. 건축 협정 맺는다 또는 이 제도는 지금 협정은 작년부터 있었고 협정은 시험에 안 나오지만 결합 건축은 올해 처음 생긴 제도고 시험에 나온다기보다도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알아야 우리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요즘 중개업 어려워요. 중개업이. 왜 문 열어놓고 손님 오기만 기다리지 말고 없으면 내가 만들어야 돼. 물건을 만들고 매수 만들고 매도 만들고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이런 제도를 알면 좀 도움 될 수 있어요. 이게 도로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여기에 도로가 있고 여기에다가 길을 터서 조그만 도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 길을 터서 조그만 도로 만들어 놓고 하나 더 만들까 여기다 길을 터서 조그만 도로 만들어 놓고 이거는 큰 도로 구획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구획 정리를 이렇게 해주고 구획 정리를 이렇게 하고 구획 정리 잘 됐지 안 됐어요? 잘 됐네. 이건 뭔가 이제 정비사업이 된대요. 자 여기는 이쪽 땅을 봤더니 구획이 땅이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필지가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한 필지가 있고 옛날 땅들은 구획 정리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자 여기에도 건축을 해야 되는데 이 땅도 모양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한 필지가 있고 그러니까 맹지 탈출했잖아요 지금 꼴매꼴매 들어와가지고 여기에 이러고 있는데 여기는 어이구 맹지네 빈 땅도 없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한 필지가 있고 그러니까 합시다. 이렇게 해서 맹지를 하나 또 만들어 놓고 이만큼 해가지고 또 이렇게 한 필지가 있고 또 이제 그만할까 이쯤에 있으면 맹지가 지금 하나 둘 생겼죠. 몇 개만 더 합시다. 얘도 하나 만들어 놓고 여기도 하나 만들어 놓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얘들도 맹지 됐네. 그러면 맹지를 탈출 위에다 길을 만들겠다. 꼴목꼴목 이렇게 샥 해가지고 샥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러면 자 이 건물에 가서 보면 이 땅 가서 건물이 이렇게 뭐 이런 건물이 하나 분명히 있을 것이고 여기에 모양새에 따라서 이런 건물이 좀 있을 것같고 여기도 이런 건물이 있겠네. 여기는 이런 건물이 있겠네. 여기는 없겠네. 여기는 건물이 있겠네. 여기도 건물이 있겠네. 건물이 있고 여기는 건물이 이렇게 있고 건축물이 있고 건축물이 있고 이 두 개 건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한테 사정 해가지고 통행료 쓰기로 하고 건물이 이렇게 지어놔서 이렇게 얘는 누구한테 사정할까요? 얘한테 사정해야 되겠네. 얘한테 사정 이렇게 건물 지어놨어요. 자 그럼 여기 보면은 자 딱 봤을 때 칠서정연합니까? 좀 어수선합니까? 어수선하죠. 정리 다시 해야 돼 안 되세요? 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뭐 해야 돼? 정비사업이에요. 정비사업은 무슨 법이에요? 도정법에서 도정법 정비사업은 기본 규모가 얼마나 돼야죠? 그러니까 정비구역은 10,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10,000제곱미터 이상. 정비사업의 가장 작은 게 뭐예요? 가로유태 정비사업. 가로유태 정비사업은 몇 가구 이상이요? 그래도 20가구 이상. 이러니까 이 기본이 크다고 기본 정비사업은. 근데 다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한, 열둘, 열셋. 안 되겠네 그러면. 정비사업도 못 하겠네. 정비는 해야 되겠는데. 도정법으로 정비사업인데 정비가 안 되고 있는데 정비사업 하기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도정법이 못 미치는 데서 뭘 한다고요? 건축법에서. 건축법인데 하나 다시 한 것은 정비가 아니지. 하나 다시 한 것은. 그랬을 때는 이 일대 여기를 갖다가
동시에 묶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협정을 체결하든가, 협정 체결. 아니다 그러면 어디 묶냐 그러면 세계 모양새가 별로 안 좋죠. 이걸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으면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끼리 하자.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협정 체결하면, 건축 협정을 체결하면 이 안에 있는 땅이, 협정 체결한 안에 있는 땅이 전부 다 하나로 인정해. 하나로 인정한다 그러면 얘가 맹지가 돼야 안 돼요. 전부 다 하니까 맹지가 안 되는 거예요. 맹지가 안 되니까 맹지 탈출하니까 좋고, 이런 사람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협정 체결하면. 자, 이게 지금 이 땅에 대한 협정 체결 무슨 도움이 될까? 협정 체결하게 되면 이걸 하나 대접한다 그러면 건축할 때 이 선에서 띄워야 안 띄워요? 띄워야지. 이 선 띄웁니까? 띄워야지. 뭐 때문에 띄우는 거예요? 대지 안에 공지 때문에 의무적 띄운 거예요. 그러면 이 대지의 용적률이 200%다 그러면 이것들 때문에 200을 못 써먹어요. 그러니까 원주시 조례에서 200을 주는데 막상 설계를 빼보면 130 이 정도밖에 못 찾아 먹는다고. 이 문제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 하나의 대지로 본다면 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의 대지로 본다면 이 경계가 없어진 지금 된다고. 이러다 보니까 뭐가 자기 용적률을 다 찾아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게 모양새가 이렇게 돼 있다면 이 건물이 크든 작든 무조건 주차는 들어간 거예요. 근데 땅 면적이 작으면 지하를 못 파요. 지하를 못 파니까 주차는 어디 해야 돼요? 지상으로 주차가 오면 위에 건물이 그만큼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통째로 하나를 본다 그러면 지하를 동시에 같이 파는 거예요. 지하를 동시에 같이 파면 주차 문제는 얼마나 해결할 수가 있다. 이러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뭐 한다? 협정 맺는 게 건축협정. 그러니까 건축협정은 두 개 필지할 수도 있고 이렇게 크게 할 수도 있다. 건축협정이요. 그래서 건축협정 체결하게 되면 그런 취지라는 거 알고 어디 보냐 그러면 뭐가 좋냐? 185페이지 중간 박스 위에 3번 있죠. 3번. 건축협정 인가를 받은 건축협정구역에서 연접한 대지에서 다음 각호 법률 규정을 개별 건물마다 적용하지 않고 협정 건축이 전부 일부 대상 통합 쓴다. 대지에는 적용. 대지와 도로 관계. 거기서 바로 뭐가 탈출한다고? 맹지 탈출. 거기에서. 지하층 설치. 동시에 지하층 통으로 동시에 판다고. 동시에. 건폐율. 부설 주차 설치. 그러니까 벌써 지금 니은하고 디귿하고 미음에서 엄청난 해책을 본다는 얘기입니다. 개발이 안 될 적이 개발이 된다 이런 얘기.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니까 이 제도를 좀 활용해야 되고, 이게 건축협정이고, 이제 결합건축은 그러니까 건축협정은 좀 섹터가 약간은 크다 약간은 두 개씩 잡을 수 있으니까 마음 맞추면 여기 있는 12명이 다 모일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얘기니까. 이게 건축협정이고, 결합건축은 자 이게 필지 3번 필지, 이거 13번 23번, 33번, 43번, 53번인데, 자, 3번하고 43번, 우리 둘이 손잡자. 이렇게 둘이 손잡자. 거리가 떨어져 있죠? 꽤 떨어져 있죠? 꽤 떨어져 있는데, 자, 3번 필지는 3번 필지 이렇게 큰 돌에 접한 대지고, 이게 3번 필지, 13번 필지, 23번 필지는 조그만 돌에 접했고, 23번, 33번, 또 43번도 조그만 이면도로, 이게 43번, 53필지다. 누구하고? 3번하고 43번. 둘이 결합을 한 거예요. 둘이 결합을 하게 되면, 결합건축의 포인트는 뭐냐, 그러면, 학교는 시간에 개발권 양도 있죠. 개발권 양도하는 거. 여기서는 뭐냐, 그러면, 용적률 몇 프로? 용적률 300%다. 자, 얘도 300이고, 얘도 300인데, 자, 여기 때 용적률 300% 건축, 300% 딱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300% 해가지고, 1층, 2층, 3층. 얘도 용적률 300%다. 똑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1층, 2층, 3층이다. 이 땅은 비싼 땅이에요? 싼 땅이요? 비싼 땅. 자, 1층 세 넘으면 월세 1,000만원. 2층 세 넘으면 월세 900만원. 3층 월세 800만원. 얘는 싼 땅, 비싼 땅? 싼 땅이죠. 자, 월세 얼마? 400만원. 얘 얼마? 300만원. 얼마? 200. 이렇게 하고 있는 거요. 근데 둘이 갖다가 협작하게 되면, 결합하게 되면, 네 땅에다 다 짓지 말고 이 용적률 이만큼 떼가지고 너한테 붙이지 말고 나한테 붙여. 이렇게 나한테 붙이자. 그러면 용적률을 갖다 얘 걸 갖다 이쪽에다 붙여놓으면 이렇게 두 개 더 올라가죠. 그러면 자 이거 얼마? 700. 이거 얼마? 600. 우리 둘이 하니까 얼마? 1300. 네 둘이 했으면 얼마? 500. 얼마 이익이 나요? 800. 800을 갖다 우리 나눠 가지면 안 될까? 더 낫지 않나요? 나요, 안 나요? 나요. 훨씬 나요. 이래서 둘이 묻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결합건축이에요.
결합건축은 두 필지가 묶이는 거고 협정은 여러 필지가 묶이는 거. 결합건축의 포인트 이겁니다. 용적률을 하나의 대지로 인정해. 하나의 대지로. 그러니까 굳이 여기다 다 짓지 말고 싼 지역 상태가 안 좋은데 튀기점을 싹 짓지 말고 너 주차장소 통째로 다 와도 괜찮다는 얘기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건축법에서 올해 처음으로 건축법에서 신설이 됐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이걸 알고 난 다음에 그런 것도 있네 그러지 말고 쓰시고 쓰시고 그러면 이거는 사실 이거는 우리 중개업자 힘만 가지고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업자 한 명 넣고 건축업자가 땅 주인들 흔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땅 주인 못 만나요. 근데 중개업자를 만나요. 중개업자는. 그러니까 살살 꼬셔가지고 사장님 이거 3층 할 거 5층 가면 보기도 좋고 건물도 커 보이고 이익도 많이 나고 저희도 마찬가지 다 하지 말고 옮기라고 이익 나누는 게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신설이 됐으니까 저런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일 없으면 문 닫고 이러지 말고 일 만들라고 일거리 만들라고 이제. 근데 누가 있어야 돼 옆에? 설계사람 한 명 있어야 돼요. 같이 해야지 혼자 하긴 안 돼. 혼자 하긴. 건축업자 하나 끼고 해야 되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 제도가 결합건축입니다. 나중에 합격 후에 한번 보세요. 그런 제도입니다. 187페이지 기타 건축분쟁입니다. 건축분쟁 전문위원회입니다. 분쟁 전문위원회. 건축하다 보면 분쟁이 생겨 안 생겨? 생기죠. 법이 먼저 주먹이 먼저요. 주먹. 그리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이제 앞으로 뭘 하자고? 법으로 하자고. 법으로. 싸우지 말고 어서 해결 다 할 테니까 그래서 만드는 게 분쟁 전문위원회입니다. 일반 건축 등에 대해서 분쟁에 미리 말하지만 안 중요. 절대 안 중요. 왜 합니까? 혹시나. 절대 중요하다 말해서 안 중요. 이게 16회, 17회 때 이후에 지금 안 나온 지 10년 됐어요. 10년. 혹시나 합니다. 건축물 건축 등에 대해서 분쟁의 조정, 중재, 재정, 결정. 조정이 뭐라고? 중재. 재정 뭐라고? 결정. 싸우지 말고 오라고 내가 중재해줄 테니까 결정해줄 테니까. 체크합시다. 국토부에 있습니다. 국토부에 건축 분쟁 전문위원회를 둔다. 어디에 있다고요? 국토부. 조정 밑에 보면 조정 대상이 몇 가지 있나요? 하도 대답하니까 써놨어요. 뭐라고? 옆에다가 많다고. 있는 것으로는 그 물어보지 없는 것을 안 물어요. 인근 주민 상호 간의 분쟁도 조정의 대상이 된다. 된다. 고민하지 마. 있는 것을 물어보니까 무조건 대상이 된다. 자, 이제 분쟁위원회. 줄여서 분쟁위원회인데 분쟁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에서 15인 이내. 좀 인원수가 많아요. 15인 이내. 인원수 좀 많다고 회의할 때는 다 모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적용 과반 출석 열고 출석용 과반 찬성 의결한다. 조정 신청 1번. 조정이 뭐라고요? 중재. 싸우지 말고 와요. 누가 와요? 아무나. 조정 신청은 당사자 1인 이상. 아무나 온다. 재정, 결정 신청은 아무나 오면 안 돼요. 둘이 합의해서. 우리 결정해 주세요. 그것은 합의해서. 중재해 주세요. 아무나 와도 돼요. 중재 1인 이상. 재정은 당사자 합의예요. 2번. 분쟁위원회는 조정 신청 받으면 60일, 재정 신청 받으면 180일 내 절차를 마칩니다. 60일, 말 잘못네, 120일. 왜 갑자기 180일 나왔을까요? 예, 합쳐서가 아니고 개정되기 전에는 90일, 180일. 지금 개정돼가지고 60일, 120일. 절차를 빨리 끝내라, 빨리. 60일, 120일. 조정 60일, 재정 120일. 넘기면 이제 3번, 2번에 조정위원회. 조정 신청 들으면 아까 분쟁위원회 몇 명이 있더라고요? 15명 있으니까 조정 신청이 들으면 조정 하나, 둘, 셋, 3명이 나와요. 재정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중에서 5명이 나간다고. 가서 사건 해결해야 한다고. 조정 신청 받은 몇 명? 3명의 조정위원회. 재정 신청 받으면 5명의 재정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럼 이제 3명, 5명이 토론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한둘이 빠지면 토론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회의는 전원 출석 열고 출석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하고 전원 출석 열고 과반 찬성 의결하고 3번 조정효력인데 조정위원회가 조정안 작성했으면 당사자에게 줍니다. 조정안은 중재안. 여보세요. 이렇게 했으면 쓰겠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 준다고, 안. 그러면 당사자는 15일에 그래, 오케이, 수락한다. 15일에 수락료 밝히고 수락하면 이제 조정위원회가 조정서 만들어가지고 조정위원과 당사자가 조정서에다 기명 날인 하면은 조정서 내용대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럼 결론 났다 이 얘기입니다. 조정 끝났던 얘기요. 그 다음에 재정입니다. 재정은 결정해 주세요. 그럼 결정해 주세요.
재정이라가 재정했으면 재정문서 정본을 갖다가 60일 주는데 이렇게 하면 어쩔까요가 아니고 결정했다 따르든가 말든가 결정했다 결정문 준다고. 그러면 결정문은 당사자는 거기다 그대로 수용할 건다 가만히 있으면 돼요. 불만 있다 인정 못해 그러면 60일 내 법원에다 소송 제기. 60일 내 법원에 소송 제기라. 소송이 없다든가 제기된 소송이 처리되면 재정문서 내용대로 합의가 됐으니까 더 이상 다툴 수가 없다. 그게 재정 그래요. 근데 비용부담은 당사자 합의입니다. 비용부담은 당사자 합의인데 투디 알았는 데서 또 싸우겠죠. 그러면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 위원회가 부담비를 다시 정해줍니다. 그게 분쟁 조정. 2번 위반 건물에서 3번 이행강제금입니다. 이행강제금은 16회 이후에 안 나왔으니까 얘도 안 나온 지 10년 됐으니까 얘도 절대 중요성이 없어요. 왜 합니까? 혹시나하고 이행강제금은 합격 후에 실무할 때 이행강제금은 자주 만납니다. 툭하면 우리가 중개를 좀 제대로 한다 그러면 옆에 웬만한 건축주들은 웬만한 주인들을 좀 잡고 있을 것이고 웬만한 집주인, 건물주인 잡고 있다 그러면 그분들이 우리를 믿는다 그러면 내가 좀 아는 것 같다, 믿는 것 같다.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자꾸 물어봐요. 이거 어떻게 돼? 그러면 설명해야 돼, 설명. 그 설명하기 위해서 이행강제금 좀 배워야 돼. 이행강제금이란 건축법 위반 건축물입니다. 건축법에 어겼다. 법에 어겼다. 만약에 우리는 건축하라 하지 마라. 하려면 뭐 받고 해라? 허가를 받고. 근데 얘가 허가를 안 받고 건축했다. 이거를 갖다 발견한 원주시장은 무슨 조치를 취할까? 무허가로 건축했다. 일단 어찌하죠? 사법기관에 고발해가지고 뭘 해야지? 처벌해야지. 처벌한다. 사건에 따라서 벌금, 경미한 거다 그러면 과태료 처벌하고 끝납니까? 철거하라고 시정명령 내립니까? 시정명령 내려죠. 가볍게 처벌 딱 하고 철거하세요. 처벌 딱 하니까 가볍게 처벌. 그래 내가 잘못해서 반성합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벌금 딱 내고 시정하라. 그거는 못하지. 이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벌금을 내는데 시정을 못하겠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할까요? 1번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1번 우리나라 좋은 나라 뭐 한다? 네가 안 하면 내가 대신한다. 대신해준 게 있죠. 대집행. 2번 왜 내가 하냐? 네가 스스로 해. 스스로. 안 한다니까? 하라니까? 안 한다니까? 하라니까? 안 한다니까? 숨 못 쉬게 눌러보면 돼요. 숨 쉬려면 어쩐다? 숨 쉬고 싶으면 어쩐다고? 해야 된다고. 그런 제도를 만든다고. 그럼 무서운 나라예요. 이거를 뭐고? 안 하면 내가 대신 이렇게 좋은 나라고. 두 번째 안 하면 어쩐다고? 숨 못 쉬게 누른다고. 이건 무서운 나라죠. 이게 뭐냐? 이게 이행강제금인데 자 개고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 줍니다. 내가 다시 한번 말하는데 너 이때까지 다시 한번 시정해라고 시정명령 다시 한번 보내고 이때까지 시정 안 하면 이러한 금액을 언제까지 시정할 때까지 한 번이 아니고 끝까지 간다. 끝까지. 이 금액이 커요 작아요? 커요. 이 큰 금액을 이 크다고 작다고 크다고 경제적으로 한 번 한다고 끝까지 간다고 끝까지 심리적으로 뭘 간다고 압박 경제적 심리적 압박을 가해가지고 행정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때 이게 이행강제금 제도라고. 그러면 네 철거하지 말고 끝까지 돈 내버리니까 이 금액이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해서 목적을 달성하겠다. 근데 개고했는데도 시정면이 했는데도 그래도 못해 불응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그 다음에 하고 징수하고 돈도 못 내 이제 돈도 못 내. 그럼 어찌하죠? 배째라. 어찌하죠? 다른 학원은 쨘다던데. 어쩐답니까? 그러면 어쩐다고? 강제징수. 가서 네 재산 들고 가면 된다. 강제징수도 한 번이 아니고 계속 들어간다고 계속. 그리고 또 시정해. 못해? 또 돈 내. 안 내? 또 강제징수. 계속 반복. 이 제도가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시작합니다. 1번 의 건축법 위반해서 허가권자 시정문제 받고 체크합시다. 위반 건물이지 기존 건물이 아닙니다. 시정명 받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이행이 될 때까지 계속적 반복적 부과는 금전상의 급부명령 제도로서 한 번만 부과 징수하는 벌금이나 과태료가 지닌 결함을 보완해서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자. 그래서 만든 제도. 위반 건물했다. 뭐 했는데? 시정명령 했는데 불응한다. 어찌해야 된다? 시정할 때까지 부과하자. 문제는 이 벌금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는데 벌금 과태료는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한 번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돈 내고 버틴다 이 얘기입니다. 돈 냈다니까. 그 다음은 어쩔 거냐?
시정 안 했을 때. 그래서 어쩐다? 할 때까지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어놨다. 이게 이행강제금 제도입니다. 2번 부과 절차. 시정 명령하고 기간 내 이행 안 하면 이행강제금 부과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를 알려주고 3번 자, 2번 화학관대가 이행강제금 부과할 때는 자 금액이 얼마다, 왜 부과한다, 언제까지 낸다, 어디에 낸다, 불만 있으면 이렇게 이제한다. 모든 형식 같은 서류로 요식행입니다. 요식행. 금액 산정인데 얼마 부과하냐? 다음에 면적 이행간이 부과한다. 그 박스 좀 알아봅시다. 거음별 영등을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100분의 50. 거음별 영등을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은 100분의 50. 자, 판단에 판단한다. 가을이 있습니다. 갑이 허가 받지 않고 무허가로 건축했는데 몇 평 했냐? 70평을 무허가 주었다. 이 갑하고 나는 떳떳하게 허가 받았다. 몇 평 허가 받았냐? 100평 허가 받았다. 100평 허가도 건축했다. 몇 평 했냐? 170평 했다. 허가 안 받고 70평 짓는 갑하고 100평 허가 받고 170평 짓는 을하고 같은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요? 같은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허가 안 받고 70평 지었다. 70평을 불법적으로 쓴다. 100평 허가보다 170평인데 70평을 더 지었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이게 뭐고? 무허가 무신고. 이게 거음별 용도를 초과. 넷은 똑같은 걸 봐가지고 똑같이 부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박스가 거음별 용도를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제곱미터당. 건축물 가지고 있으면 지방세, 재산세, 제곱미터 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0 곱하기 2 반 면적. 그거 뺀 나머지는 100분의 10 법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금액. 근데 기왕, 니은, 디글리 그걸 무시하고 2번 허가권자는 영리 목적으로 위반했거나 상습적 위반한 자는 100분의 50 가중합니다. 가중 처벌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반복 부과입니다. 이행했다. 이행강의 돈 내 그랬더니 그때서 비로소 이행한다. 이미 부과했던 것은 징수하고 새로운 것은 중단하고. 그래도 안 낸다 그러면 2번 불이행하면 이행할 때까지 연 2회 이내. 건축법은 2회 이내입니다. 2회 이내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단 3의 각호 단서에 해당한다. 3 각호 단서가 뭐냐? 아까 연면적 80의 주거용 건물이죠. 연면적 80의 주거용 건물이면 2분의 1 감액하는 거예요.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그 박스 위에 봐요. 박스 위에 다음에 이행강령 부과한다. 단 연면적 80의 주거용 건물이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절여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찾았나요? 거음별 영등을 초과 무허가 무신고 건축 100분의 50인데 연면적 80의 주거용 건물이면 얼마? 예, 2분의 1. 그럼 깎아준다. 반 깎는다 이 얘기입니다. 다시 와가지고 이행강제금을 연 2회 이내에서 끝까지 부과하는데 그 3회 각호 단서니까 그거 아닙니까? 연면적 80의 주거용 건축물이면 연 2회 이내에서 끝까지가 아니고 몇 번까지만 한다고요? 5회까지만. 연면적 80의 주거용 건물이면 금액 2분의 1 깎고 몇 번까지? 5번까지 해보고 그래도 안 하면 어쩐다고요? 안 하네 이 사람하고 못하네 이 사람은 다르다. 얘는 못한다 못한다.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없어서 못한다. 서민이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부과시키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강제인수 안 내면 쳐들어간다는 얘기고. 그 밑에 보면 빈집 정비인데 빈집 정비 신설된 일권을 봐요. 옛날에는 시내 빈집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거기 흉하죠. 귀신 나오죠. 아니면 비행 청소년 들어다니죠. 그러니까 철거해야 되는데 남의 집이니까 마음대로 철거를 못 하거든요. 거기 흉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정비하려고 제도를 만들었다. 건축법을 또 신설해가지고 어쩐다. 건축 쪽에 철거해라. 딱 내리고 며칠에 철거한다. 60일 내. 안 하면 이제 시장이 직접 철거하게끔 그 제도 만들어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도도 생겼다. 뭐 중요한 건 아니에요. 거기까지가 건축법입니다. 건축법. 잠시 쉬고 오늘은 건축법, 농지법 맞춰야 돼요. 잠시 쉬고 농지법 하겠습니다.